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마이크를 사용을 했다. 또 위성정당, 민주당 위성정당의 후보들을 이 유세 지원을 했다. 이 선거운동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위성정당을 지원하는 이런 유세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 또 선거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버릇 개 못 준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의 이번에 공천,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리를 저질렀다, 막말을 해왔다, 거짓말이나 막말, 가짜뉴스를 해왔다.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또 정치활동 이전에 이런 짓을 해왔는데 이게 선거기간 중에는 없어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선거기간 중에 또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또 종북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다른 후보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 둘씩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기자들의 질문을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기자들이 묻죠. 대장동 관련해서 또 위정교사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지 않습니다. 이 난동은 부리고 있습니다. 난동은 뭐 이런 겁니다. 경기 북부에 가서 이 경기 북부가 잘못하면 이제 강원 서도가 된다, 강원도가 된다. 이런 식의 난동입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니까 또 사과하고 이러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되지 뭐 중국과 그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정책도 없습니다. 정책도 오늘 내놓은 게 뭐 이재명 맨날 내놓는 겁니다. 25만 원씩 전 국민 주자, 또 100만 원씩 주자. 왜 뭐 1억씩 10억씩 주지 그래요? 이 돈 주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기다, 경제 위기다, 민생 위기다, 어렵다. 이거 지금 부각시키려고 이재명이 선거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깽판을 치면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 법에 걸려들면 나중에도 골치 아파지지만 지금 선거전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은 막말을 잘 한다. 이재명은 종북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든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조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위성정당 선거에 자기가 나서고 싶은데 선거법상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려든 겁니다. 어제. 포천에 가서 그 소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 북부가 강원도가 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한 이 포천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 있다. 이 서승만 당선시켜달라라고 했습니다. 딱 걸려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재명이 피해가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겠지만 막말만 하겠지만 이 위법사항이 계속 걸려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북 주장도 이미 해왔지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이재명 조국이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소위 막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주장이라는 게 이게 뭐 윤석열 정부 탄핵 이외에는 무슨 정책도 없습니다. 공약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은 이걸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의 그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사무실 개소식입니다. 거기에서 마이크로 인사한 것,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은 마이크를 수시로 잡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이재명은 수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그게 딱 걸려드니까 한동훈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후보들의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헐뜯고 물타기 하는 발목 잡기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에서 다 모인 교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나러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양측에 특히 이 의사들의 요구를 많이 받았다. 중재를 서달라.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중재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재안에 대해서 이 요청을 받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부터 사실은 지원 유세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이 전략을 다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이 의대 증원 부분입니다. 정부 측과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중재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 교수협의회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건설적인 중재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한동훈이 한 3개월 동안 오늘 모습에서 많이 늙었습니다. 뭐 이제 나이 50인데 뭐 그렇게 뭐 늙고 뭐 이런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참 정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일정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죠. 한동훈도 참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손가락도 전부 이 뭐 붕대 이 파스로 둘둘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까지고 껍질이 뭐 전부 악수를 해야 되고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지금 뭐 어떨 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공중에 붕 떠서 가는 몇백 미터를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는 막판이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러 나섰고 한동훈의 전략이 적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민생 챙기기 또 각종 이 정책을 공약을 통해서 이 대처를 하면서 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지금 선거에 나서서는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조국 심판인 겁니다. 이재명 조국은 또 위법을 저지를 것이다. 막말을 할 것이다. 그 후보들도 또 종북 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민주당 쪽 사정도 알아야 되고 뭐 이쪽 저쪽 모두 알아야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서 정말 이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저 조국을 심판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꽤 괜찮은 이 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재명과 저 조국 특히 이재명을 뭐 조국은 완전히 지금 폐악질 수준입니다. 저 이재명을 강성 지지층이 지지를 하고 전망이 보이느냐 앞으로 이 총선에서도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정이 워낙 어렵다. 문재인을 거쳐서 이제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이 저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재명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기를 이재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헤쳐나가고 있다. 굉장히 위기인데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 방법을 그래도 이재명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를 모아주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게 조폭 아니냐. 이재명의 방법이라는 것이 가짜뉴스, 거짓말, 말 번복하기, 부인하기, 재판 지연, 수사 지연 뭐 이런 조폭들이 쓰는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사기를 쳐서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조폭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건 법치국가에서는 능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경쟁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 총선을 넘길 수밖에 없다. 총선을 넘겨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금 여권의 지도부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조국과의 승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서울에서는 15%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지금 부산은 10% 이상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물론 지난 3, 4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0% 이상 15%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조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느냐? 이재명 조국은 아니라는 걸 안다. 개딸들 아니면요. 그럼 윤석열, 한동훈은 확실하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 외연 확장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아프더라도 영남을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떠나서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민주당 지지층까지를 겨냥을 하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공약도 내놓아야 한다.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이 부분인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 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한동훈도 바꿀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동훈을 왜 못 바꿉니까?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제 보름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출발한다. 이유는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저렇게 문제가 있다. 조폭이다. 그렇다면 조폭을 잡는 이 윤석열, 한동훈, 이 여권의 지도부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부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세상에 이 진보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 연제입니다. 연제구에. 진보당 후보가 부산에서도 1등을 하고 있다.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 서울 쪽의 언론은 이제 부산도 뒤집어졌다 난립니다. 아닙니다. 연제구는 거기 김희정, 요번에는 김희정이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김희정과 소위 이주환의 15년그 갈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끼리에. 이 참, 김희정이 후보가 되면 죽어도 투표장을 아예 안 가든지 야권을 찍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갈등이 좀 심각합니다. 이건 명분이 있는 갈등은 아니고, 이 지역별로 이런 갈등은 조금씩 있습니다. 각 당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심각합니다. 그 갈등이 빚어낸 이 착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주환 지지층에서도 이 김희정으로 지지가 몰리게 될 겁니다. 김희정이 잘 해야죠. 이제 이걸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부산이 여론이 출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걸로 가지고 부풀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산이 출렁이고 있는 이 지지율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조국이 문제 있다는 건 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는데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증은 건설적인 중재안 있을 수 있다. 대안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에서 풀지 못할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에서 풀지 못할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이권, 이걸 생각하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적인 계산,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40년 가까이 취재를 하면서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도 다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사람 챙겨야 나중에 돌아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죽도록 띄워준 사람들, 그 사람 안 챙기면 다음에 누가 띄워줍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시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한동훈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공천입니다. 경선하라 해서 경선해서 내가 이겼는데 한동훈은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채무감이 없지 않습니까? 빚을 졌다. 이렇게 해야 빚을 갚아라. 이게 되는 거죠. 이 정치판은, 그동안의 정치판은 말이죠. 그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또 풀 수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지금 야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조국이 당대표로서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우리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저로의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여권이 정말 이번 국민들 앞에서 잘한다면 이 정치 지형을 이 지금의 민주당 쪽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조국 이재명은 계속해서 막말, 불법, 비리, 종북 이런 난장판, 깽판을 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걸 바로잡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게 이번 총선의 화두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